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통역사 김윤정의 유튜브 상담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공감 퀴즈의 정답을 소개할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사연 주신 한 직장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통역사 김윤정입니다. 네, 보조 진행을 맡은 철이입니다. 네, 철이님, 우리 지난번 공감 퀴즈 때 네. 소개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처음 다시 이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공통의 감정,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추측해 보시고요. 저희가 정답은 영상 말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만 먼저 읽어볼게요. 네. 초등학생분이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줄 때, 장난감 안 사줄 때. 그 다음 40대 분께서 맛있는 거 나만 안 줄 때, 네. 30대 여성분이 나를 몰라줄 때, 몰라줄 때. 그리고 비교당했을 때, 비교당했을 때 이런 감정 들 수 있죠. 그리고 40대 남성이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무관심이거나 오히려 비난을 할 때, 그렇구나. 나의 의도와는 다른 반응을 받았을 때, 내가 베푸는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때, 당연하게 여길 때. 그리고 이제 아드님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날 까였어. 날 까이고, 네.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물론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런 그럴 수 감정이 있죠. 들었다는 얘기고요. 네, 어떤 공통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영상 끝날 즈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한번 볼까요? 네, 소개해 볼게요.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철이님께서 읽어주시도록 쭉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많은 36살 직장인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좋은 자리 가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동안 작은 회사에서 직급에 신경 안 쓰고 가로를 치고 아직도 직급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가로를 닫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부분도 배워가면서 일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와 실력에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더 좋은 실력 있는 회사에 가면 제 실력도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는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요? 더 좋은 회사로 가자니 실력 없다고 안 뽑아줄 것 같고 비슷한 회사를 가자니 뭔가 성에 안 차요. 제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 집 고양이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자꾸 뭘 건드리네. 그래서 표정이 잠깐 흔들렸던 거 소개하려고요. 네. 제가 그게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철이님은 혹시 고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딱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어떤 부분 공감되세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런 작은 일을 받으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 네네네.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나왔나,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나왔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설마 내가 사연 읽어달라고 할 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되게 특이한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직급에 신경을 안 쓰고 아까 가로분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직급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나는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가 어떤 직급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지금 평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더 좋은 회사로 가자니 또 안 뽑아줄 것 같고 좀 두려운 마음도 한편 없지 않아 있는 있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진짜 고민이 뭘까요? 철이님이 느끼시기에 공감되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제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대단하고 그렇고 싶은데 지금은
별게 아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알아주지 않는다. 아직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이 아직 몰라주는 네. 그럴 때인 거죠. 그렇죠.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게 아닐까. 오늘 왜 우리 둘이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도 30대 때 아니지 30대 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고민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 첫 문장이 제일 와닿았어요. 고민이 많은 36살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의 진짜 어려움은 고민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주로 혼자 있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나한테 직급에 맞는 일인가, 아니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철리님 혹시 이렇게 고민 많이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고민을 하고 네. 네. 행동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생기죠. 행동하는 시간보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인 게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소요되어지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옛날 말이 있잖아요. 하룻밤 고민을 번뇌를 했더니 머리가 더 하얗게 샜다는 그런 말처럼 이 사람의 정신적 또 육체적인 에너지를 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많이 소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왜 우리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고 뭔가 집중해서 하면 되게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살도 잘 안 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편견인가? 어쨌든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이분이 지금 정말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에 행동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에서는 에너지를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민하느라고 더 많은 트라이 혹은 더 많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30대 초반이 아니에요. 36이에요. 뭐 늦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되게 많이 키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처럼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 분야에서 좀 정말 능력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좀 더 해보면 좋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일인지 그 일이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실력을 정말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분야가 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분야라면 너무 다행인데 그 한 가지 분야라면 그 일을 하는 것에는 최고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왜 흔히 말해서 얘기하는 10,000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10,000시간의 법칙. 그게 적어도 5년에서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36세라면 26살 때부터 10년 동안 내가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오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분이 지금 계속 작은 회사에서 직급에 물론 신경 쓰지만 신경 안 쓰고 일을 해왔다는 얘기는 회사를 어느 정도는 여러 군데로 옮겨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있다가 아무리 경력직으로 B 회사를 가더라도요. 처음부터 그 괜찮은 직급으로 인정해 받으면서 회사를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막 되게 잘 나갔어. 그리고 진짜 거액의 연봉을 더 주겠다고 해서 스카웃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5년에서 뭐 이렇게 많이 경력이 있거나 내가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스카웃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옮긴 횟수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 사회 초년생부터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36세시면 아마도 내가 20대 초반이나 20대 중후반이 갖는 그 직급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감수해야 되냐면 내가 그 일을 적어도 5년, 6년, 7년, 거의 10년 정도를 꾸준히 할 때까지는 이 부분을 감수하셔야 되는데 이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저쪽을 가고 싶어. 내 이상이 저기 있어. 근데 왜 가닿지 않는 그 씁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끔 내가 정말 왜 잘하는 거, 아주 쉽게 잘하는 거. 천희님은 아주 쉽게 내가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쉽게 잘하는 거요? 쉽게 잘하는 거. 빈둥거리기. 빈둥거리. 좋다. 네. 또 빈둥거리기 또. 잠자기. 잠자기. 이런 거 보고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그 잠자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인데 그럼요. 내가 잠을 푹 잡아놨을 때 나 너무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들어가지고 고민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힘든 일,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고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왜 내 유능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내가 가치감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가치감, 유능감을 갖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이걸 견뎌야 되냐면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아직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빈둥거리기나 잠자기나 이런 쉽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분이 좀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하고 내가 가치 있는 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좀 분류를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냐.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저의 생각은 그냥 네. 아예 만들진 못하고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영향은 주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반대를 하냐면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별로인 사람들은 왜 있는 걸까? 그죠. 그죠? 정말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경우 정말 베스트인데 이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면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뉴럴로지컬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부분 중에 맨 아래 부분에 환경이라는 면이 있고 두 번째 행동이 있고 그 위에는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가치관, 신념, 그리고 맨 위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자신감이나 능력에 대한 인정 이런 거를 줄 때요. 그 아랫부분부터 칭찬 같은 거를 해요. 환경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잘한 행동을 알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 이런 거를 존중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존재 자체 그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류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쓰레기를 줍고 있어. 제가 쓰레기를 줍는 게 나쁜 일이라 뭐 같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가치와 의미와 진정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저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네. 좀 쉬어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아는 분 중에도 일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취미를 갖고 있다거나 하다못해 이제 주말에 가서 논밭 일구는 거 이것만 봐도 전 되게 대단하다. 그쵸. 주말에 저렇게 논밭 일궈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조차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쵸.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선생님 말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대요. 어떤 이제 3명의 누구지 마사지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는 일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힘든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죠? 라고 진짜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지금 일상의 힘든 일 때문에 피곤해 있는 사람의 피곤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거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좀 낮은 정체성을 가진 거고, 두 번째 사람은 그저 그럭저럭인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갖고 있는 가치와 위대함을 알고 내가 그걸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나 위대함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연 주신 이 분도 어떤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36 정도 됐으면 어떤 거는 필요하냐면 30대가 이거저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거를 찾는 시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한 가지 일을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 내가 스스로 유능감과 자기 가치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미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이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만들어냈던 그 결과가 조금 평가절하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존재의 가치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자부심을 가지실 수가 있다면 저는 조금 이분이 실력자가 될 때까지의 그 지루한 시간을 조금 견디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발레리나 강수진 씨나 또는 뭐 박찬호 선수라던가 아니면 누구죠? 우리 퀸 김연아 감사해요. 네. 우리가 보여지는 화려한 면이나 대단한 모습들 보지만 그들이 흘리는 그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과 그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하거든요. 그쵸. 영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름답게만 묘사되지만, 근데 그분들이 겪었던 정말 많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나 또는 그 힘든 그 트리플 점프를 뭐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하는 그 고생의 시간들이 그들의 그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분도 본인의 시간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네, 고민하는 데만 이렇게 투여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이 실력자가 되고 싶은 그 일에 정말 많은 시간에 매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열정과 열의를 다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저거 소개하고 마쳐야죠. 네, 오늘 공통의 감정, 네. 공감 퀴즈 공통의 감정. 뭐였을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네. 비교하고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은요. 서운함. 서운타. 나 서운타. 네, 서운하네요. 네. 서운하네요. 네. 당연하네요. 네. 네.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작고 작은 친절에도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서린님께도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